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제19강 가정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가정법 하면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챕터로 알고 계시고 너무 어려워서 손대기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토익에 나오는 가정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암기해 주시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법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토익에 등장하는 가정법의 시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가정법의 시제 같은 거, 가정법 과거냐 아니면 과거 완료냐, 이런 시제 판단 기준은 바로 if절 내에 있는 동사에 달려 있습니다. 즉, if가 들어있는 주어 동사 문장의 이 동사 성분이 과거면 가정법 과거를 쓰고요. 또 과거 완료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공식을 좀 암기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 공식은 그게 막 어렵게 된 것은 아니고요. 생각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즉, if절의 동사가 아까 과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if절 동사가 과거, 즉 그냥 보통 동사의 과거라든지 아니면 were라는 비동사의 과거가 들어있을 때 뒤에 if절이 아닌 뒤에 추절에 있어서의 동사의 형태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는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가정법 과거는요, 암기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if가 나오고 당연히 주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절의 동사는 과거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주절에서 주어 다음에 그렇죠. would, sh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일치가 되는 거죠, 앞뒤가.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장 같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if I were you, I would do my best 라는 문장입니다. 자, if 절의 동사는요, were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고요. 뒷문장의 경우, 즉 주절의 경우에는 동사의 형태가 조동사의 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would라는 will의 과거 형태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I 다음에 원래 비동사의 과거는 was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동사의 형태는 항상 were가, 과거 형태는 was 같은 게 없어요. 항상 were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야말로 가정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관용적으로 비동사는 were밖에 안 나오고 다른 동사는 그냥 동사의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정법 과거는요, 지금 현재 아닌, 즉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너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느낌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 문장을 더 볼게요. If you came earlier, 당신이 좀 더 일찍 왔다면, 그죠? You would have more time to talk.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동사가 came이라는 과거예요.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뒷문장에도, will이나 can의 과거 형태를 쓰면 되죠. 여기서 역시 would have라고 해서 시간을 가졌을 텐데 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가정법 과거,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역시 과거 완료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if절의 동사가 과거 완료면 그렇습니다. 바로 과거 완료를 쓰시면 돼요. 자, 공식처럼 또 이것도 역시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과거 완료는 had pp겠죠. 이런 형태가 들어갔을 때 뒤에 주절의 문장에서는 주어는 당연히 나오고요. 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당연히 나오고요. 뒤에는 완료 시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ould라든지 should 같은 게 나오고 뒤에는 have, pp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조동사 뒤에 동사가 had가 될 수 없이 항상 원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would, have, pp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문장의 동사와 뒷문장의 동사가 동일하게 완료 시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과거는 동일하게
과거로 만들어주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과거 완료의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The report might have been ready on Monday if the test result had been entered into the computer on time. 자, 이 문장 보시면은 밑줄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 if절을 보시면 if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had bee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 if가 나오고 had been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주절의 동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would have pp의 형태. 그러니까 이때는 may의 과거 형태인 might have been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might have pp의 형태로 완료 시제 만들어 주시고요.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만일 뭐 했었더라면, 그렇죠? 지금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해 드리면 the report, 그 리포트가 준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월요일에 on Monday 만약 뭐라면 만약 테스트의 결과가 제때에 컴퓨터에 입력만 되었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이죠. You would have found sooner if we had known it was urgent. 자, 문장 보시면은 if절의 동사는 had pp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완료 시제, 과거 완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문장의 주절에도 그렇죠. would have pp의 형태가 들어있고요. 해석은 자, 우리가 전화를 했었을 텐데 만약 뭐라면은 당신이 긴급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 형태의 공식처럼 꼭 암기해 두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외우기 힘드시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동사의 시제만 일치시키면 된다는 것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형태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if 다음에 물론 주어 나오고 should가 나오는 그러한 가정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뭐뭐라면 혹시 뭐뭐 하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If rain should come today, we'll move the party indoors.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만약에 오늘 온다, 비가 온다라면, 그죠? 만약에 뭐뭐라면 해석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실내에서 파티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f you should가 나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얘기해요. If you should go to Nairobi, go and see the snake park. 자, 만약 당신이요 나이로비에 가게 된다면 어디를 가냐면 스네이크 파크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만약 뭐뭐라면의 구문인 if should. 요렇게 세 가지 가정법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셔서 형태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If I were you, I would do my best 라는 문장입니다. 역시 제가 비동사, if절의 동사가 비동사는 항상 were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 were가 들어간 이유를 보시고요. 얘가 바로 과거니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로서 뒤에도 보시면은 과거 시제에 would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석하면은 내가 너라면, 그죠? 뭐 할 텐데, 내가 최선을 다 할 텐데 이렇게 문장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If I had known you were ill, I could have visited you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if절에 had pp라는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있으니까 뒷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절이 되는 문장에도 could have pp의 형태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배웠던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구문이죠.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네가 만약 마음을 바꾼다면 let us know,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구문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요걸 볼 때는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비어있게 됩니다. 혹은 이 자리가 비어있고 선택지에 뭐가 들어가면 알맞겠냐 그랬을 때 항상 이 자리가 비어있다면 앞에 있는 동사, if절 동사 찾아보시고요. 또 이 자리는 비어있다. 그럼 이 뒤에 have pp가 나와 있는 거 보고 이 자리가 have pp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종류에 대한 얘기고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조동사와 주어의 도치가 일어나는 가정법에 있어서 도치라는 것을 배우겠는데요. 일단은 도치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가정법이라는 것이 이미 만약 뭐뭐라면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if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따라서 if는 문장 속에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속에 모두나 if가 생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if를 생략해 버렸을 때는 그냥 얘를 빼버리고 I or you라고 쓰시면 좋지만 이때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도치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누가 먼저 나오냐면 were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I가 나오고 you가 흐르고 뒤에 문장은 똑같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were라는 표현이 맨 앞에 나오고 갑자기 I라는 주어, 전혀 이거 인칭도 맞지 않는 주어가 나왔을 때 또 주어 동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도치된 모습을 봤을 때 아, 가정법의 도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if가 생략돼 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남냐면 I had가 남지만 이것도 어떻게 바뀌냐면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 누가 올까요? 앞에 had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ne이라는 바로 얘가 had가 나오고 그 다음에 I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서 had I none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얘가 생략돼 버리면 누가 맨 앞으로 나가겠어요? 당연히 should가 나가면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가 됐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you가 되고 change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는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즉 if라는 애가 생략이 일어났을 때, 즉 요거를 얘네들 없이 생각하고 얘를 먼저 봤을 때 had I known you 이런 거 먼저 봤을 때 요것이 가정법의 도치,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채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즉 얘들 were라든지 had라든지 should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도치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일어나는 세 가지니까 얘네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꿔놓은 문장들을 눈에 좀 익숙하게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것이 기본적인 종류하고 도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즉 가정법에 있어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1순위예요. 다른 거 별로 안 나오는데 과거 완료가 가장 잘 나오는데요. 자, 역시 가정법의 핵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에 있냐면 if 절 안에 그 동사의 시제는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다. 동사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사실 if는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고 if 아니고도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would have pp라든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가정법을 의심해보는 습관들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예문을 같이 한번 하나의 문장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rep blank completed on Tuesday if the test data have been entered into the computer in time. 자, 이런 문장 속에서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 A would have been, B, B, C had, D has been 이라는 문장, 이게 선택지가 보이는데 자, 이 자리에 들어갈 표현은 당연히 이제 동사, 모든 게 다 동사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냐? 문장에 if라는 성분, 즉 만약 뭐뭐라고 하는 과정의 느낌이 드는 그 접속사가 있고요. if절의 동사가 바로 had been entered이라는 과거 완료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if 다음에 그렇죠? 과거 완료가 들어갔으면 주절의 문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동사의 과거형과 have pp를 쓰시면 되니까 정답 금방 나오죠. A번. 해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금방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절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번엔 if절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The first rep might have been이 그냥 들어갔고요. Completed on Tuesday if the test data blank into the computer in time. 역시 똑같은 문장인데 이번엔 if절이 비어있습니다. 이때는 주절에 담기는 might have pp를 보시고 역시 과거 완료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은 금방 had been entered라는 C번의 정답을 한눈에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두시면 과거 완료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자,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 Have she been elected governor, the state would have start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policy.
자, 이 문장에서는요, have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she been elected가 나왔습니다. 뒷문장에 보니까, 뒷문장은 would have BP의 문장이 보이니까 이것은 가정법인데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치가 일어났다라는 것, 뒷문장을 보니까 would have BP가 나왔으니까 과거 완료였겠네요. 그죠? 과거 완료는 have BP가 아니라 had BP였겠고요. have를 갖다가 had로 바꿔주시고, had가 앞으로 튀어나온 이유, 아까 얘기했죠?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had로 시작하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이제 주지사로 만약 뽑혔다면 개혁 정책의 implementation, 즉 시행에 그녀가 start, 시작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문장이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까지, 즉 잘 나오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이 혼합이라는 말 이미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옛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만약에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어떨 텐데 한국말로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도 혼합이 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과거하고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편한데요. 혼합가정법은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if가 나오고요. 주어가 나온 다음에 had pp가 나와요. 그럼 그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런데 뒷문장은요. 주어가 나오고요. 조동사의 과거가 나온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 그건 아까 가정법 과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완료랑 결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해석은.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써 우리가 혼합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문을 보시면 If he had played a major role in the presentation, no one would object to his project now. 자, 지금 문장의 if절에는 had pp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남자가 그 presentation 발표에서 메이저 역할만 했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표현인데 이때는 had pp가 나와서 뒤에도 would have pp가 갈 것 같지만 그냥 would 하고 나서 뒤에는 동사의 원형, object이라는 원형이 보입니다. 이런 것은 혼합 가정문이니까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점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참고로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가정법은 이렇게 암기해야 될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분야예요. 오히려 쉽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1번입니다. The performance blank not have been so splendid without the continual guidance and motivation given to us by our director. 자, A는 can, be, would, see, must, did, need 모두 조동사들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장에서 혹시라도 만약 무엇이 없었다면의 전치사, 즉 without이 보이고 또 문장의 동사가 뭐냐면 had been 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조동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가정법의 과거 완료 문장이라는 것. 그래서 과거 완료의 문장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have pp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would have been 이렇게 쓰게 되면은 B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꼭 if라는 것에 너무나 이제 얽매이다 보면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without 같은 것도요. unless의 반대말입니다. unless의 반대인데 용도는 전치사지만 가정하는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해석입니다. 공연이죠. The performance는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splendid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는 얘기고 무엇이 없었다면은 계속적인 지도와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디렉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동기부여나 가이던스가 없었다면은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f customers perceiv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fered on our website, it is possible that they blanket to make purchases. A번은 use고 used, would use, D번은 will use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문장을 갖다 역시 if가 나오면 또 느낌 팍 오셔야 되죠. 동사는 if절의 동사는 perceive라는 과거형, 인지하다, 인식하다의 과거니까 인지했다, 인식했다로 보시고요. 뒷문장은 역시 it is possible that they blanket to make purchase라는 부분에 대절의 동사를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정법
과거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역시 과거로 일치를 시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밖에 안 될까요? C번의 would use가 정답이 되는데 그럼 앞에 있는 it is possible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신다면은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할 거다라고 진짜 가능한 내용 뒤에 나오니까 이것은 일종의 부사구, 강조하기 위한 부사구 정도로 부사의 역할 정도로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드리면 고객이죠. customers 인식할 겁니다. 뭘 안다면냐면 그 특성들, 우리의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은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무엇이 가능하냐면 상품을 구입할 때 틀림없이 이를 use,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문장을 가정해보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Funding might have been available to us if we blank conquered to turn this project into an aid activity. A번은 would have, B번은 should have, C번 has, D번 had입니다. 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funding의 주어가 보이죠? 자금입니다. 그죠? 자금을 주어가 먼저 나왔고 might have been available 이라는 표현은 might have pp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기를 바랍니다. might have pp가 나와 있고요. 뒷문장에 if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과거 완료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로 뒤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역시 would have, had, conquered가 들어가야 되겠죠? 과거 완료로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had라는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뭐 금방 이제는 눈에 확 들어오시죠? 답이라는 것이 다른 게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들 우리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고요. 주절에 might have pp를 보고 또 if라는 종속절을 딱 보는 순간에 과거 완료 had pp를 찾아버리시면 되겠죠. 해석해드리면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구조활동입니다. aid activity로 turn, 전환하는 거. 그런 거에 우리가 합의를 했다면 concur란 표현도요. agree랑 똑같은 단어죠. 합의했다면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었냐면 funding, 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4번입니다. Had the proof been found out 3 days earlier, the lawyers might been able to win the case against KBA. 자, 이 부분에서 틀린 부분은 어디일까요? 나머지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문장에서 여러분들 had가 탁 튀어나왔으면 아까 뭘 생각하라 그랬냐면 도치죠. 어떻게 동사가 먼저 이렇게 틱하니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if가 생략되고 주어인 the proof과 had는 도치를 이룬 상태가 되어 있고요. 가정법의 뒤에 보니까 had been found이니까 과거 완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뒷문장은 the lawyers로 주어로 시작하고 이때에 역시 똑같이 과거 완료 시제로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만드셔야 됩니까?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니까 would have pp나 might have pp로 바꿔주시면은 might have been 정도로 바꿔주셔야지 그냥 might been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면 시제 일치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쉽죠? 예. 자, 해석해 드릴게요. 그 증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The proof이 3일 먼저, 3 days earlier가 먼저 발견되었다면 변호인단은 바로 KVA를 상대로 그 소송에서, 케이스에서 win, 이겼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문장이 되고요. 5번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Please bring your vehicle into the garage should you require cost estimate or skilled advice. 자, 틀린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시면 should라는 조동사로 시작하는 컴마 이하의 문장이 보이는데 이거 역시 불가능해요. 왜? 도치가 일어나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원래는 if you should로 갔을 텐데 그죠? 그래서 if should, 만일 뭐뭐라면의 구문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 should가 나온 것이고 뒤에는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도치가 되려면. 그런데 갑자기 your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사로 require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이 자리는 주어 자리인데 어디에도 주어는 없네요. your를 you로 바꿔주시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도치를 한번 딱 배우고 나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래서 해석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해드리면 이때 estimate은 견적서고요. skill advice 하면은 그렇죠. 기술적인 어떤 조언을 얘기합니다. 견적서나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그래도 뭘 가져오라는 얘기죠? 당신의 차량을 자동차 센터를 garage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동차 센터까지, 카센터까지 몰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가정법.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아주 가볍게 해치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들 외워야 될 거 공식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도치만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열심히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